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코로나 감염으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저희 에코 이비인후과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비인후과에는 특히 콧물, 목 아픔, 기침과 같은 이러한 상기도 감염으로 진료를 보러 많이 오십니다. 델타 변이는 하기도까지 증상이 생겼지만 최근에 오미크론은 가장 많은 증상이 목 아픔, 두 번째는 기침, 세 번째는 발열로 오게 됩니다. 발열, 열은 주로 소아에서 많이 생기고요. 어른들은 열보다는 약간의 몸이 기운이 빠지는 정도, 몸살기 정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증상은 목 증상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음성인이어서 진료를 보다 보면 빨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어제 PCR을 2명 했는데 음성이었지만 저희가 하니까 또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PCR도 코 안에서 검체를 소량 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체가 안 묻는다면 음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검사라든지 저희 병원에서 한 검사든지 검사에서 음성이라 그래서 꼭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증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다시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를 한 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는 음성인 경우에는 바로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고 거기에 맞는 질환에 대한 약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잠복기가, 이 오미크론 특히 2일에서 8일, 그러니까 4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지속된다면 다시 신속 항원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저희는 병원에서 바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팍스로비드라는 화이자에서 나온 약제는 60대 이상의 면역 저하자 또는 50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을 주로 약을 주기 때문에 그 이하의 분들이나 소아는 약을 처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와 같은 대증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목 아픈 증상은 목이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목 점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이나 특히 브루펜과 같은 엔세이드, 소염제를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염제를 먹어서 항염증 반응을 일어나고 진통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가글, 탄툼이나 헥사메딘과 같은 가글을 해서 증상도 완화시키고 2차 감염이 안 되게 막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이 많이 타들어가고 건조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많이 먹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침은 목이 붓거나 콧물이 넘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는 기침 시럽 또는 기침 약을 복용할 걸 권유드리고요. 폐렴이라든지 이런 감염 경우에는 누런 가래라든지 또는 고열이 나기 때문에 이때는 2차적으로 항생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감염이 생기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는 흡입제를, 만약 이런 흡입제가 있는데요, 증량을 시켜야 됩니다. 이 흡입제는 증량이 안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런 벤톨린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흡입제를 쓰신다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유지할 때 한 번인데 2번 또는 3번 4번까지 증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랑 목이 건조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트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로, 발열 같은 경우에는 소아 같은 경우가 특히 심한데요,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서 브루펜이나 타이레놀을 2가지 다 복용시킬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이 증상 자체가 4일에서 5일 정도 발열이 지속된다면 폐렴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코로나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에 여의치가 않는다면 재택 치료를 해서 전화를 해서 항생제를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에코 이비인후과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검사 위주로 하고 있어서 재택 치료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력이 안 돼서 코로나 검사와 일반 진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콧물, 코막힘이 많은데요. 기존에 알러지 비염이 있는 분이면 비강 스프레이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권유가 드립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심하다면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요. 혈관 수축제를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염이 없는데 콧물이 너무 심하다면 1세대 히스타민을 처방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또는 위장이 좀 안 좋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사제 같은 것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생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거지 오미크론 감염이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항생제를 써야 될 경우에는 기존에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던 분이 오미크론이 걸렸거나 아니면 오미크론 후에 2차 감염이 생긴 경우,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비염이나 콧물이 심해지면서 누런 코가 계속 나온다든지 축농증, 기관지염이나 폐렴처럼 누런 가래, 그 다음에 기침이 훨씬 심해지는 경우, 이럴 때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오미크론은 50대 미만에서는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대증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감기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비인후과에서는 자주 잘 보기 때문에 저는 신속항원 검사를 다니시는 동네 병원에서 꼭 받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약물,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든지 음성이든지 약물을 처방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 수면, 좋은 음식,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자연식물식, 좋은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비타민 D를 합성해서, 지금은 합성이 안 되지만 비타민 D를 드시거나 해서 비타민 D를 꼭 정상 농도로 맞추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생활을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